안녕하십니까. 강주여자대학교 AI융합학과 이철승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뭐 AI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것들 통칭해서 말하는 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뭐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편향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로는 먼저 이제 생성형 AI 효과적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 활용과 여기 말하는 GPTS라고 되어 있는데, 어, 챗GPT는 뭐 써보신 분도 계시고, 뭐 아직 접해 보신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GPTS라는 거는 챗GPT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AI 제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AI 제품들을 챗GPT에서 통합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을 GPTS라 그러는데 요거는 유료 버전이에요. 유료 버전이고 지금 챗GPT 4.5 정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형 AI 효과적 활용에서는 일단 오픈 AI가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회사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대표적인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챗GPT 활용과 GPTS인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게끔 챗GPT를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GPTS의 어떤 구할 수 있는 어떤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픈 AI. 여러분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AI는 1956년도에 처음에 AI라는 개념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쭉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장기도 거쳤고 그 다음에 암흑기도 거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2020년대 이후로 지금 현재도 2024년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AI가 우리 주변에서는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AI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가전에도 적용하고 어떤 서비스도 적용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딥마인드 이런 회사들이 AI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오픈 AI가 챗GPT라는 거를 개발을 하면서부터 생성형 AI 위주의 즉 자연어 처리 혹은 텍스트 마이닝 글자를 연결해서 하는 이런 기법들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여기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AI 제품을 만든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AI 회사의 로고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접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픈 AI 회사는 한 명의 사기업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 기업들에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2015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의 개발을 오픈 AI라는 회사를 개발을 도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도 있고 샘 알트만 그 다음에 그렉 브로크만 그 다음에 일리아 수츠케버 이런 사람들이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오픈 AI라는 회사의 주력 상품이 우리가 말하는 챗 GPT라는 거죠. 그래서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 제품이 꼭 챗GPT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것도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성형 AI 제품들은 여러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에 합작을 해서 챗GPT 형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슬라 벤처스, 그 다음에 리드 오프만, 피터 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고 지금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챗GPT의 개념을 보시면
챗은 알 것 같아요. 채팅이라는 용어입니다. 채팅. 그래서 채팅은 서로 상호작용, 우리가 말하는 상호작용, 즉 이야기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야기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음성 인식 기술, 즉 음성 인식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그래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챗GPT는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창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챗과 GPT가 연결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챗GPT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대화형 상호작용입니다. AI와 사용자 간의 대화형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챗GPT를 사용을 할 때 뭐랄까요? 대화를 할 때 비속어를 쓴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안 좋은 내용을 하게 되면 이 챗GPT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질 않아요. 다른 정보를 준다든가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이해,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자연어 이해와 문맥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과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데 보통 상담이나 주문이나 이런 옵션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 정정과 대화 거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거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욕설, 그 다음에 비속어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챗GPT가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AI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 개념은 우리 뇌에 있는 이 신경망을 가지고 발달을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된 구조가 있다. 그리고 출력된 구조가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입력된 결과에서 출력을 하는데 이 중간에 여러 개의 층을 나누게 되는데 이 층을 뭐라고 하냐면 은닉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꼬여 있는 형태죠. 많이 꼬여 있는 형태인데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갑니다. 즉 정보를 최적의 경로로 찾아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이 뉴런 컴퓨팅 신경망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팅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AI고 요 계층이 깊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주된 AI 알고리즘이 DNN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이미지 처리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CNN이라는 알고리즘이 대표적인데 이런 DNN이나 CNN 알고리즘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AI 서비스는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우리가 쓰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정보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유튜브의 정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검색을 했을 때 AI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이 친구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다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이 주기적인 정보가 잘못된 정보, 즉 편향된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 학습자들이 보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런 컴퓨팅의 신경망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다중 퍼셉트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은닉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경망 이론, 이렇게 복잡한 이런 히든 레이어들을 거쳐서 A라는 지점에서 B로 갈 때 최적의 어떤 정보를 찾아가는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학습 방법들이 이제 머신러닝 학습 방법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고 군집 정보들 뭐 20대에는 뭘 좋아해 30대에는 뭘 좋아해 혹은 50대에 때는 어떤 걸 좋아해 이런 것들 군집해서 하는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DNN이나 CNN을 바탕으로 하는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것들이 자연어 처리,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어 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뭐 전문가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챗봇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NN 보시면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사람이 인식하는 이미지 인간의 오류율이 약 5%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오류율이 3.6%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미지를 식별한 것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챗GPT를 어디에서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고객 지원 챗봇입니다. 고객 지원 챗봇. 그래서 챗GPT의 고객의 문의에 대한 어떤 답변을 처리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번역과 통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인 그 AI 번역기 같은 경우는 파파고도 있고요. 구글의 번역기도 있죠. 근데 이걸 챗GPT에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하면 모델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번역을 생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글쓰기 지원하는데 여러분이 레포트 같은 거를 쓸 경우가 있죠. 레포트 같은 걸 쓸 경우가 있는데 이 레포트 같은 것들을 어떤 문맥에 맞게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및 학습 자원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딩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는 이 언어를 이 챗GPT가 해주는데 일단은 코딩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모르면 만들어졌다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챗GPT의 활용 분야는 기본적인 이 분야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효과적인 시너지를 내는 걸로 가야 되지 이쪽에 이 챗GPT에 의존하시는 안 된다. 그리고 챗GPT에서 얻은 정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습득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시고 자기 지식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의 활용이 이런 분야에서 쭉 쓰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XR,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에서 어떤 가상의 모델을, 인간을 이렇게 그래픽화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이분하고 우리 사람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AI 서비스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GPT API를 연결을 해서 직접 뭐 입모양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챗GPT 활용과 GPTS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챗GPT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계정 있죠? URL입니다. 그래서 이 URL에 접속을 합니다. https openai.com 그 다음에 블로그 챗GPT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메일 주소로 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하고 로그인을 하게 돼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챗GPT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챗GPT를 선택을 하시고 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GPT에서 안에 그림 그려주고 여기는 API인데 챗GPT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챗GPT에서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서 여러분이 질문할 메시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챗GPT가 여러분한테 답변을 줍니다. 답변을 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챗GPT에서 검색을 할 때 일단은 문장 번역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창작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뭐 지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집 공고문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GPT 활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학습 과제라고 할까요? 학습 과제처럼 여러분 그 활동지에 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먼저 이제 조금 한 번씩 해볼 건데, 챗GPT는 약 입력 단어가 4천여 개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챗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챗GPT 플러스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 그러니까 최근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일단은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며 챗GPT와 주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는 부적절한 요청을 거절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챗GPT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시골에 사는 남자와 도시에 사는 여자 사이에 로맨스를 그린 단편 소설을 간단한 줄거리를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GPT는 영문으로 이해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문, 제작,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쭉 보시다가 이어서 써주세요 그러게 되면 또 이어서 스토리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이제 GPT-4.5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건데, 이제 국내 번역본이 없는 도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료들이 2015년부터 2019년에 이제 자료다. 그러면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하지 않아요. 이제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의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GPT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최근 정보하고 그 다음에 속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어떤 GPT를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유료 버전을 쓰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3.5 정도의 무료 버전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자료 검색하고 번역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신러닝 플러스 딥러닝 도서를 요약해 주세요 그러게 되면 이렇게 도서에 대한 요약본도 제공을 해줍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실습 화면에서 3.5하고 4 제품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정보들은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불러다 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이 다 옳다라고는 뭐 하지 마시고 그냥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왔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사용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URL 페이지를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이트 편지 같은 것들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버전에는 제한이 있다. 유료 버전에는 사용하지 하지만 무료 버전은 제한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 절차를 영어 회사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메일로 작성을 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광고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주고 영문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세요. 이 학습 활동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질문도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도 하고 이 질문의 내용을 번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 참가하고 발표 자료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참가하고 좋은 아이디어 몇 개 추천해 주세요 라고 있는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와 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코드. 근데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코드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이썬 코드고 그다음에 이건 C 코드예요. 근데 이런 C 코드들도 작성을 해줘요. 작성을 해주고 근데 이제 이 작성된 코드를 여러분이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GPTS의 커스텀 챗봇들 보면은 논문 자료 검색하는 챗봇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PDF 내용을 분석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로고 이미지 제작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챗GPT에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GPT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시려면 이제 유료 버전인데 무료 버전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쓰는 거고 여기는 참고만 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GPTS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만요. 챗GPT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글 화면에 이런 챗GPT 로고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챗GPT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챗GPT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창이 창이 나눠지고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질문했던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챗GPT라고 하고 GPT-4o 같은 경우는 조금 유료화 버전입니다. 같은 내용을 한번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존에서 챗GPT하고 챗GPT-4o 지금은 이제 챗GPT-4o로 로그인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이쪽 아래에 보면은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에서 이제 뭔가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제에 있는 것처럼 자, 시골에 사는 남자와 여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시골에 사는 남자와 도시에 사는 여자 사이에 로맨스를 그린 단편 소설을 써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간단한 길게 써도 됩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작성해 주세요. 뭐 작성해 줘 해도 되고 작성해 주세요 해도 됩니다. 뭐 최대한 디테일하게 저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쭉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쭉 하고요. 자, 쭉 내리면 이렇게 계속 작성을 하고 어느 순간 가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 뭐 세계 사이의 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간단한 줄거리를 썼어요.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써주세요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어서 써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GPT가 이어서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이 단편 소설의 내용을 이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쭉 글을 쓰고 있죠.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 한번 멈춰볼까요? 자, 멈추겠습니다. 자, 이 정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해서 멈추고 이제 번역을 할 건데 뭐 1장에는 뭐 이런 내용, 뭐 2장에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스토리를 쓰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할 그 무료 버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자, 여기는 이제 GPT-4o 제품이에요. 유상 버전입니다. 이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 장 그려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한 장 그려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GPT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남자와 도시 여자의 로맨스와 관련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죠. 네, 이런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자, 다시 이 그림을 만화 형식으로 그려주세요. 웹툰 형식이라고 해볼까요? 웹툰 형식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하고 꼭 같진 않아요. 결과는 여러분이 이제 다 다릅니다. 자, 포맷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러면 우화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볼까요? 아, 지금 얘가 작업을 하고 있나 본데요. 네. 네, 지금 여기에다가 네, 이 이미지는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잠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을 우화로 그려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이 잠깐 멈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대답을 파악을 하고, 챗GPT가 파악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똑같이 저하고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셔도 똑같은 이미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GPTS는 여기 말하는 GPTS는 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고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뭐 단편 소설 쓰기, 회의 자료 검색하고 번역해 보기, 도서 요약하기, 그 다음에 입사 희망 영어 메일 쓰기, 광고 아이디 요청하기, 그 다음 공모전 참가, 프로그램 코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활동지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일단은 GPT를 한번 설치를 하고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정보들을 출처를 명확하게 하시고 자기 거화해서 지식화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온 정보가 모두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가장 큰 개념이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읽고 쓰고 하는 걸 데이터 리터러시라 하고 방금 전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추천 서비스 그 다음에 챗GPT라든지 이런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한쪽 정보만 믿지 마시고 자기가 잘 판단하고 학습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강의였지만 이렇게 한 30여 분 정도 한번 녹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나서 실습을 하고 이러면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